용산역과 인접한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조성되는 이곳에 10,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당초 계획됐던 6,000가구에서 4,000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오는 2028년 착공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97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도심의 공공부지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이 26개 부지에 32,000가구로 절반이 넘고 경기엔 16곳에 28,000가구, 인천 100가구 등입니다.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 2개를 합친 것과 유사한 규모로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용산으로 모두 13,500가구가 지어집니다. 용산 미군기지 캠프킨 부지는 기존보다 1,100가구 늘어난 2,500가구로 개발될 계획입니다. 개발이 추진됐다 무산됐던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도 6,800가구가 공급되는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에 1,500가구, 금천구 공군부대에 2,900가구 등 서울 도심 역세권의 중소규모 개발도 진행됩니다. 경기도에선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을 중심으로 물량이 투입됩니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뒤 그 자리에 9,800가구를 공급하고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접 지역을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지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주택공급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공기관 이전 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전영우입니다. 지은 지 5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청 청사입니다. 정부는 이곳 부지를 활용해 주택 36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용산 우체국은 주택 47가구를 포함한 개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세무서와 우체국 등 오래되고 낡은 공공청사를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모두 10,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서울의 20곳, 경기도의 12곳, 인천 2곳이 개발 대상인데 수도권의 산재한 노후 청사도 이른바 영끌 수준으로 활용해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건물 자체를 완전히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청사는 대부분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있고 주변에 각종 생활 편의 시설이 이미 갖춰진 곳이 많아 실수요자들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기반 시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가 없고요. 토지 분쟁도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다만 노후 청사부지 34곳 중 1,000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곳은 서울 쌍문동의 교육연구시설 1곳이고 서울 관악세무서 25가구, 동작우체국 30가구 등 12곳은 100가구에 미치지 못합니다. 정부는 일부 노후 청사 개발 부지 주변으로 비즈니스 시설이나 안심 놀이터 등을 조성해 미혼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 중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 청사 개발을 최대한 앞당기고 추가 부지도 계속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수도권에 주택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서울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등 서울시가 요구한 방안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겁니다.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정부한 대로 10,000가구를 공급하면 학교와 공원이 부족해지고 시간도 2년 이상 더 걸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를 한다고 해도 또 학교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최대 맥시멈은 8,000호를 넘어서는 것은 어렵다. 과천 경마장 부지 주택 공급안에 대해서도 주민과 마사회 노조의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마 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방적인 정책 발표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양호한 입지의 물량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도심 공급 부족을 우려하는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평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일주일 전보다 0.31% 상승하며 14조 만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속도감 있는 추진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한 6만 가구 가운데 내년에 착공하는 물량은 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4년 뒤인 2030년에 착공을 추진합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인허가 등 행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시차를 최소화하고 적기에 착공해야 시장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가시적인 주택의 착공과 분양에 빠르게 뒤따를 수 있는 속도전이 정책 효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상반기에 내놓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이번 공급 대책의 빈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